자, 엑스포 유치 실패 여전히 아쉬움이 크시죠. 그동안 쏘아온 부산시와 정부 또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열기, 그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재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대 여호근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역시나 이제 후폭풍이 거셉니다. 실패 이유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당장의 2035년도를 도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우선은 119대 29 예측에서 정말 많이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아마 낙담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나 저희들이 일부 혹자들은 그 사우디의 그런 그 상황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외교 라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뭐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마지막에 예. 뭐 갑자기 로마가 아예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국제적으로 국제 정세의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고 예. 또한 그것 못지않게 뭐 사우디 하면은 오일 관련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지 좀 힘든 저 개발도상 국가에 대해서 오일머니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밀어붙인 결과 그 결과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사실 이제 오일머니를 제일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진위에서도 그렇고 예측하지 못한 대외 요인들이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예. 예. 결과는 이렇게 아쉽지만 또 성과는 성과대로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산은 사실은 제2도시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지금 이제 제대로 된 산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부산은 어떻든 관광이라든지 예. 기타 이 무형의 서비스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부산의 새로운 동력, 모멘텀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동안 결과를 보면 정부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했던 데이터를 보게 되면 19년 1, 2분기보다 2023년도 1, 2분기의 실적을 보자면 부산을 방문한 그 관광객 수가 한 5.6% 증가한 거로 나타납니다. 그 정도면 이제 유의미한 수치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서울은 3.6%가 증가됐고요. 제주도는 오히려 2019년 2분기, 1, 2분기 대비 마이너스 0.4% 감소한 거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거는 K컬처의 영향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럼 서울도 당연히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산이 5.6%의 차별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부산이 그동안 이 엑스포라는 걸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러한 결과가 국내외 언론에 회자되고 한 결과로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만의 어떤 그 브랜드가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유치 과정에서 부산이 정말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면서 어떤 부분을 더욱더 키워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떤 아젠다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좀 키워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앞에 일어났던 우리가 당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바둑으로 지금 복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분석도 해야 되고 또 내국인들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부산 시민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건 이제 동시에 그걸 진행하면서도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은 미래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후 관련 등등 이런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장은 이제 우리가 표심으로 끌고 올 그 많은 국가들의 대표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부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태도시관광진흥기구라는 TP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도시관광진흥기구죠. 거기에 회원국도 있고요. 또한 국내에 이제 유학 와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그 다양한 국가에서 와 있습니다. 그러면 12년 후를 우리가 목표로 한다 하면 전략적으로 그러한 다양한 국가와 네트워킹이라든지 뭐
협약을 해서 서로가 이게 모임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네.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도 예. 한 예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부산이 가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자원의 가치를 계속해서 발굴해야 하고 이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방금 12년을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제도전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신 것 같은데 2035년 엑스포 제도전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마 이번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그러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또 제도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한 일부 시간 동안 좀 마음을 추스리고 복귀를 해서 네. 우리의 부산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 편중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부산, 경남, 울산 또 이런 동남권을 아우르는 하나의 도시로서 예. 또 그리고 강력권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또 그러한 결과가 부산의 산업으로 되어서 네. 부산의 젊은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예. 부산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도전의 그 끈을 가지고 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도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명분은 찾으려면 찾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여수 엑스포도 그랬죠. 여러 번의 제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요. 네. 특히 평창 같은 경우는 세 번째에 도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취했던 그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제도전을 꼭 해야 된다면 조금 전에 이제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엑스포가 가지는 파급력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엑스포라는 것은 이미 나왔다시피 계량적으로 61조 원의 파급 효과라는 것은 이미 정부나 또 우리 부산의 정책기관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2002년도 한일 공동 월드컵 경기를 하면서 우리 전 국민들이 단합되고 그것도 공동 피파 경기를 해냄으로 인해서 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은 아주 컸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에서 다시 엑스포에 대한 부분이든 메가 이벤트를 이렇게 개최하게 됨으로써 예. 부산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네. 무형의 어떤 가치이긴 하지만 그 무형의 가치는 긍정적인 하나의 마인드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가치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유무형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이것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도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동력을 잃을까 봐 걱정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공항이 지금까지 첫 삽을 풀지 못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엑스포 유치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좀 우려사항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부산은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균형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균형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그래도 제2의 도시로 어떻든 자리매김해 왔던 부산을 중심으로 하고 네. 또 경남, 울산을 아우르는 그런 측면에 갔을 때 남부권에 어떻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24시간 공항이 필요합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하지요. UAM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의 어떤 UAM이란 이런 네, 것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김해공항에서는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그게 원활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예. 당연히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부산을 방문하는 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내국인이 오고 가는 네. 그 성장률을 보면은 현재 부산 김해국제공항은 가포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계가 드러났다. 네. 그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 24시간 공항이 되지 않는다는 건 문제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동의대 여호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